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면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CCTV 영상상 보여서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안 드렸었는데 증인께서 먼저 정보사령관 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보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증인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사령관이랑 통화가 같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특별히 기억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저 기억에 없고 제가 왜 그거는 좀 정확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9.3회 준장은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12월 3일 당시에 증인과 노상원이 이미 여러 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들으셨었죠? 꼭 기억은 안 납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대화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시고 있고 그에 비해서 9.3회 준장은 물론 이 기억이 맞는 기억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9.3회 장군이 한 말 중에서 뭐 틀리거나 잘못된 말이 있었습니까? 전에 9.3회 정인이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들어본 9.3회 진술을 들어보면 예. 9.3회 진술은 제하고 해당된 게 거의 없다는 게 그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9.3회 장군의 증언은 증인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증인 입장에서는 그 6월 달에 재판 당시에는 9.3회가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이 나의 기억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까? 지금 거기에 4명이 앉아 있는데 9.3회만 지금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예. 근데 9.3회 말은 정확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있었던 취지는 당시 대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9.3회 말이 말은 틀렸다는 아니라- 기억은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9.3회 말을 한 거는 제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예. 노 장군한테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9.3회 장군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9.3회 말을 뭘 들었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지금 롯데리아에서 노상원과 나눈 대화 기억 잘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9.3회 장군이 6월 달에 증언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6월 달에는 대화 내용이 기억나서 9.3회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전혀 기억 안 나신다는 겁니까? 지금 잘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91항 여쭤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지금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부분을 보시면은 증인께서 노상원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노상원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멍하게 있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재수첩까지 써 가시면서요. 어떻습니까? 그건 노 장군이 쳐다보는데 그냥 겉으로 한 거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있는 거는 제 혼자 알고 있는 거지. 예. CCTV 상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게 좀 관점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92항 여쭤보겠습니다. 방정환 준장도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이제 그 방정환 장군이 증언한 부분은 검찰 주신문 때가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 신문 때인데 추가 증거 순번 566번 21,683쪽 이하 7월 11일자 방정환 증인신문조서 76쪽 제시하겠습니다. 방정환 장군도 이 부분이 기억이 난데요. 노상원이 증인에 대해서 역할을 당부하는 워딩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이냐 물어본 사람은 지금 그 노상원의 변호인인 노종라 변호사님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맥락이랑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예전에 하던 역할을 노상원이 증인에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들었다고 하거든요. 방정환 장군은 기억나십니까? 예. 노상원이 증인께 예전에 하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까? 12월 3일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노 장군이 저한테 옛날에 뭘 했다는지 그건 노 장군의 어떤 그냥 본인의 독백인지 예. 저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 역할을 준다는 게 역할을 받은 것도 없고 예. 노 장군한테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예.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노 장군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냥 노 장군이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독백인지
저는 저도 지금 궁금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당시에 노상원이 부르니까 안산으로 바로 가셨거든요. 11월 10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는 차 한잔 하자 해서 갔다고 처음에 증언하셨는데 노상원이 부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가시는 사이십니까? 했던 증언을 계속 하는 거 좀 재판장님 좀 심리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런 점 좀 하던 반영해서 예. 예. 질문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그럴 때는 질문은 편하게 네. 답변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네. 기억 안 나시는 거는 안 나신다고 하시고 예. 증언 거부하실 부분은 증언 거부한다고 오히려 빨리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예. 그 지금 물어보는 분도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답변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시고 이거는 증언을 좀 거부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증검사님도 그 부분 알겠습니다. 생각하셔가지고 예, 증언을 거부하시면 제가 바로 넘어갑니다.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 노상원이 나한테 지시할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두 분의 만남을 보면은 노상원이 부르면 항상 안산까지 가시거든요. 노상원이 부르면 안산까지 가시는 건 맞습니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예. 93항입니다. 구삼회 준장이나 방정환 준장의 증언이 증인의 말씀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는 계속 심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증인께서는 구삼회 준장이나 방정환 준장을 12월 3일에 처음 보셨죠. 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구준장이나 방준장이 증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예. 90상 생략하겠습니다. 90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 노상원이 12월 3일에 롯데리아에서 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6시 반이 가까워져 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에서 지금 저희끼리 간략하게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그냥 지금 남은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조금 좀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문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증인이랑 이제 피고인인데 식사 문제 때문에 증인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오늘 오신 네. 김에 그냥 다 하는 게 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피고인 뭐 식사 재판인데 조금만 늦어져도 저녁 식사는 바로 들어가면 또 불 9시에 꺼지기 때문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괜찮으신 걸로 그러면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님들 식사는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대로 진행을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질문 안 남았고 저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 있겠지만 뭐 재판이 막 오후에 뭐한 1-2시에 끝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늦어도 저녁 식사가 속이 불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걱정이 되죠. 다들 식사 하셔야 되고 막 그런데 예, 일단은 그럼 오히려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 검사님.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96항입니다. 증인께서 2014년 12월 3일 안산에서 노상원 등과 만난 후에 저녁에는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 대령을 만나셨죠.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김상용을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전에 김상용을 만나기로 했다가 기존 약속이 미뤄져서 12월 3일에 만난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김상용 대령은 증인이랑 다르게 증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군 사건 증거선번 674번, 675번, 676번, 6650쪽부터 6655쪽까지 증인의 변호인께서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변호인께서 조성호 변호사님께서 당시에 이제 12월 3일 저녁에 증인과 김상용 차장이 대화하면서 봤던 서류라고 하면서 그 서류를 찾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6653쪽에 제가 이 신문상 인용을 해두었는데 증인의 변호인께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네. 이 자료들은 2025년 1월 8일자로 찾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제출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찾게 되신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찾았다는 연락을 가족분들이나 변호사님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네. 증인께서 확인하시고 내용 보시고 아 이거 김상용 대령이랑 밥 먹으면서 봤던 서류가 맞다 하고 제출하신 겁니까? 예. 노상원 사건 증거순번 959번 85쪽의 청원식당 CCTV 19시 4초부터 44초 19시 4분 44초부터 47초 제시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증인이 꺼내는 서류가 가로로 편집된 서류예요. 근데 증인께서 찾았다면서 제출하신 서류는 세로로 된 서류거든요. 그 서류가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두 장인데 둘 다 세로거든요. 다 못 찾으신 겁니까? 그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다 이렇게 편철돼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요도는 빼고 두 장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예. 종류별로 그 미팅을 할 때마다 다른 대상에 따라서 변호사님께서 찾았다고 제출하신 서류는 6653쪽에 이 두 장이에요. 세로로 편집돼 있는 서류들. 근데 뭐 CCTV 영상 제시는 생략하더라도 청원 식당에서 증인과 김상용이 보고 있는 서류들 중에는 세로로 편집돼 있는 서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서류가 하나 있는데 빠진 겁니다. 보니까. 빠진 겁니까? 네. 그러면은 CCTV 영상에 안 나온 서류만 우연히 찾아서 제출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그때는 제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 예. 확인을 못했는데 내용은 그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형식이 전혀 다른데 같은 내용인 겁니까? 그 형식이 다르고 한 것은 이걸 지금 봐서는 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항까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103항까지 생략하고 104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김상용을 만날 당시에 노상원을 통해서 계엄이 선포될 예정이고 계엄 선포 시에 김상용이 제2수사단 수사 1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셨었는데 김상용 만나서 계엄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언제 어떻게 비상계엄 사실을 해제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TV 보고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12월 4일경에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셨죠. 네. 창원에 가시기 전에 노상원 부탁으로 군사경찰 명단 작성할 때 참고했던 연락망은 파기하셨던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연락망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109항입니다. 증인은 창원으로 내려간 후에 2024년 12월 17일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롭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셨었죠. 네. 증인께서 24년 12월 17일까지 이전까지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는 초기화를 한 후에 기기 자체를 깨뜨려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기화를 한 휴대전화를 깨서 버리신 이유는 뭡니까? 그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사용하시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휴대전화를 그날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5일 전부터 예. 한 4년 된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예, 배터리가 다 돼서 예, 계속 충전을 한 서너 시간 사용하면 이 곤란해서 예, 그 서울에서 바꾸려고 하다가 요금제가 비싸서 창원의 본가에 가서 또 가서 하니까 핸드폰이 비싸서 또 못하고 아들하고 상의 후에 이틀 뒤에 교체하게 된 거지 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요금제 자체는 서울이나 창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요금제가 다릅니까?
가족 패밀리형이 창원에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같이 가입을 하면 요금제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를 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실 때는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 깨서 버리셨습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다 파쇄를 시켜서 버렸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사용하시던 오래된 휴대전화들 중에는 파쇄되지 않은 채로 압수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 것도 있지만 아버님 것도 고인이 되신 아버님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 전화를 받고 이 전화도 괜찮으니까 필요할 때는 쓰라고 10년 전에 받아놓은 것들도 많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걸 폐기시키려고 모아놓던 핸드폰이 한 서너 개 있었던 겁니다. 즉 원래는 휴대전화를 항상 초기화해서 깨서 버리는 게 버릇이지만 몇 개는 그냥 갖고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네. 노상원이 2024년 12월 15일 20시 25분에 인치돼서 2024년 12월 16일 00시 13분에 긴급 체포로 구금되거든요. 증인께서 그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를 바꾸세요. 노상원의 체포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바로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파기한 게 아닙니까? 저는 체포된 사실 정확하게 언론 나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2016년 10월 17일이에요. 그걸 보시고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의 말씀처럼 증인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오히려 증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한 증인의 서울이나 창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증인과 노상원이 보던 서류, 증인이 당시 메모한 내용, 그날 저녁 증인과 김상용이 함께 보던 서류 등이 전혀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결국 이거는 증인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다 폐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18일에 긴급 체포되고 2024년 12월 21일에 구속되셨었죠. 네. 증인께서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길에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했는데 왜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 수사를 할 때 저런 느낌이 프레임을 씌워서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진술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나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5명이 왔습니다. 1명만 오면 될 일을 5명이 와서 가자고 하니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안 간 겁니다. 구속 몸도 결정은 아팠고. 구속 결정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기 때문에 판사가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보시기에 경찰이 프레임을 씌워서 억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사실을 더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 제 생각대로 한 행동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생각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경찰 수사가 지금 프레임 씌워서 억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한지는 모르면 제 증인 입장에서 느낌이 당연히 그랬다는 그러실 수 있겠죠. 겁니다. 예.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예.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억울하고 구속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판사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